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있는 5호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을 전부 뒤집어버릴 기세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의 재협상을 시사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종 의원, 네. 이런 적이 있나 싶은데 네. 정말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 보수 정권이 했던 그런 이른바 적폐를 전부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와 관련된 정책, 국내에서 어떤 입힌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권이 바뀌어지면 다시 뭐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외국과의 협정,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 나라가 보면 사실 이런 외교 문서 같은 경우는 한 30년 뒤에나 이제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외교라는 것은 철저히 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협정이라는 게 완벽한 게 없죠. 왜냐하면 힘 약한 나라와 힘 강한 나라가 협정을 하는데 무슨 평등한 게 있겠습니까? 주고받는 것도 있는 다 거죠. 주고받는 것이 있고 또 이면적인 합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1965년도 한일협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면 뭔가 이면거래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다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굴욕적인 거라 할 수 있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외교적 관계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다 국익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밀 유지가 어느 면에서는 좀 필요하고 그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TF를 설정을 해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했다. 더군다나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공개했다. 당연히 있죠. 그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거는 국제적 관례와는 전혀 떨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앞으로 한국 외교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 봅니다. 네. 자, 위안부 문제가 또 논쟁이 됐게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이야기인데 이 작년에 이제 초에 폐쇄가 됐잖아요. 어떤 점들이 새로 뭐 공개가 됐거나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절차적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위안부 문제와 이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또 정부 발표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조사 같은 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그 해법을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고노다마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일방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해법은 결국에는 뭐 준수 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을 참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국제 제재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은 잘못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김동욱 변호사, 이게 적폐청산 TF를 각 부처에 설치를 해서 그 적폐청산 TF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입을 통해서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례적인 모습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했던 일을 그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 조사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당보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부처에서는 외부의 전문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적인 제언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각 부처의 지금 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신범철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을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된 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외교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재현이라든가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TF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 외교문서 1차부터 14차까지 관련된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라든가 신뢰라든가 외교에 가지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중되기 때문에 합의 문서와 관련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아니 일본 가해자인 일본도 이미 공개한 전례가 있고 심지어는 합의된 내용을 군부가 이야기했다, 군부가 개입했다라고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연도 2016년 3월에 유엔에 가서는 네. 그런 군부에 개입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라고 부인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인 우리가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좀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정부는 그 개성공단 폐쇄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했다고 비판을 했고 또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한 그 과정에 개입한 전 정권의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는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위안부 합의와 또 개성공단 문제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개성공단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문제 삼은 게 대통령의 구두 지시, 이건 어떻게 보면 초법적 행위다. 물론 통치행위의 일환이긴 하지만 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일단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또 유엔 결의 자체가 북한에 들어가는 경화를 지금 막아야 된다, 달러를. 네. 이제 그런 취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유엔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서 지금 유엔에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달러를 막겠다는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법적 절차를 문제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통일부의 위원회가 이걸 예를 들어서 문제 삼는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통일부의 위원회가 과연 그럼 대통령의 결정 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다 국가 기록원에 넘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느 결정에 한 사실을. 이 위원회가 이걸 봤습니까? 못 봤다는 얘기를 했죠. 못 네. 봤습니다. 자, 못 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건 통일부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이거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부 위원회 자체가 이걸 했다는 건 일단 저는 월권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의 법적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뭐 예를 들어 모든 것 대통령의 결정사항,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신고리 오륙흑에 관련된 이 문제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즉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뭔가 국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통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걸 예를 들어 단단히 모든 절차적 문제, 물론 절차적 문제도 나중에 보면 다 거쳤어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단순히 이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로 문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결정을 문제 삼을 것인지,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통일부가 단지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적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신범철 교수께서는 당시 정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자, 예, 나흘간에 이루어진 결정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큰 틀에서 4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10년 동안 북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 최종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정세를 본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국제사회에게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갖다가 이행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우리도 그러한 데 동참한다는 차원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정부가 지적하듯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개 토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저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조화돼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올해 안에 이렇게 매듭 지었다는 건 나름대로 이 정부에도 고민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내년부터 보다 이렇게 국론을 모으는 노력을 많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TF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태영호 전 그러니까 공사나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선거 때랑 조금 시기가 맞물린다지 좀 이때 왜 굳이 이때 들어왔어야 되냐 이 시기를 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DJ 정부 때 정상회담 개최 발표한 것도 바로 선거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적을 했어야 됐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TF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뭐 탈북민이라든가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불확실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이라든가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TF 활동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의 어떤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것들을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TF가 지금 주요하게 했던 일 자체가 사실 확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은 아예 TF 차원에서 빼자라고 하는 것들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의원, 네. 결국 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좀 미루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됐건 평창에 그렇지 북한 선수단을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개성공단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뭔가 새롭게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정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일관된 입장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대화와 함께 이제 압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비중을 맞춰 나갈 것인가.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압박의 어떤 그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타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나 정부의 뭐 통일부 입장, 통일부 입장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입장 때문에 사실 저는 ETF 결론을 냈다 치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또 국제사회에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평창의 평창을 잘 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한반도의 지금 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차치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로 하겠다는 것 자체를 보면 북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현상을 이제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어떤 현상을 위태롭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을 그냥 좀 위기를 넘겨보자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 사실은 중국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미국과도 네. 좋지가 않고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외교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동맹을 만들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동맹들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외교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뭐 국내 정치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조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외교 안보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네. 모습을 실수를 드러낸다 이런 지적을 나오거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됐다. 뭔가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죠? 그 디플로맷지가 내놓은 것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풍자였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레니니스트 이렇게 레닌상을 줬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상을 당 강령에 입력했다 그런 것을 풍자한 거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근무하는 상 뭐 이런 상을 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콘텐츠를 보면은 사실 한국 파트는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다만 타이틀이 밸런싱하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밸런싱 외교가 아니라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라고 해야지 그게 한국이 이렇게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한다는 거고, 한국이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미중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잠깐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해석했는지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보면 조국 수석이 그 낙태 문제 이제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교황의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 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그냥 끼워 넣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제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이 외신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예를 들어 뭐 만우절날이나 이런데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걸 걸러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기사에 보면 뭔가 어떤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외신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게, 그거 판단 못해서 그 국제부장직을 사퇴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청와대라는 데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다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보려면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지금 나온 그 뉴스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특히 국민들 상대로 해서 권위가 있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번씩 확인을 해봅니다. 네. 원문도 확인해보고 직접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기 좋은 것만 너무 빨리 이제 뽑아 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런 실수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아마추어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려면 실력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UAE 관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역시 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찔끔찔끔 해명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되는데, 최근에는 또 UAE에 왜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놓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전 SK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UAE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은 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사실 경제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인이 청와대인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서 경제인으로서 뭔가 좀 호소한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파병이 나가 있는데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6명을 증원을 했고, 그 6명을 보게 되면 중령에서 대령급으로 올렸는데, 이 전문가 어떤 그 병력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무기와 방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구를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전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했다. 파병과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뭐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이라든가 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10시 50분에 고민정 대변인이 아까 본 영상 자료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현재 아랍에미리트 국가 사이에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 공개하지 못할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당도 조금 국익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조금 줄이고, 향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아마 국회에서 청와대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거의 UAE를 4강 수준의 그런 중요한 나라로 격상시켜버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새해에는 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또 이분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환영곡이 울리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문제 삼은 게 대통령의 구두 지시, 이건 어떻게 보면 초법적 행위다. 물론 통치행위의 일환이긴 하지만
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일단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또 유엔 결의 자체가 북한에 들어가는 경화를 지금 막아야 된다, 달러를. 네. 이제 그런 취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유엔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서 지금 유엔에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달러를 막겠다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법적 절차를 문제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통일부의 위원회가 이걸 예를 들어서 문제 삼는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통일부의 위원회가 과연 그럼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결정사항은 다 국가기록원에 넘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느 결정에 한 사실을. 이 위원회가 이걸 봤습니까? 못 봤다는 얘기를 했죠. 못 네. 봤습니다. 자, 못 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건 통일부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이거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부 위원회 자체가 이걸 했다는 건 일단 저는 월권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의 법적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뭐 예를 들어 모든 것 대통령의 결정사항,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신고리 오륙핵에 관련된 이 문제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즉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뭔가 국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통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걸 예를 들어 단단히 모든 절차적 문제, 물론 절차적 문제도 나중에 보면 다 거쳤어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단순히 이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로 문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결정을 문제 삼을 것인지,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통일부가 단지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적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신범철 교수께서는 당시 정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자, 예, 나흘간에 이루어진 결정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큰 틀에서 4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10년 동안 북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 최종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정세를 본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국제사회에게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갖다가 이행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우리도 그러한 데 동참한다는 차원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정부가 지적하듯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개 토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저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조화돼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올해 안에 이렇게 매듭 지었다는 건 나름대로 이 정부에도 고민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내년부터 보다 이렇게 국론을 모으는 노력을 많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TF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태영호 전 그러니까 공사나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선거 때랑 조금 시기가 맞물린다지 좀 이때 왜 굳이 이때 들어왔어야 되냐, 이 시기를 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DJ 정부 때 정상회담 개최 발표한 것도 바로 선거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적을 했어야 됐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TF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뭐 탈북민이라든가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불확실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이라든가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TF 활동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의 어떤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것들을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TF가 지금 주요하게 했던 일 자체가 사실 확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은 아예 TF 차원에서 빼자라고 하는 것들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네. 결국 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좀 미루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평창에 그렇지 북한 선수단을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개성공단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뭔가 새롭게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정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일관된 입장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대한 대화와 함께 이제 압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비중을 맞춰 나갈 것인가.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압박의 어떤 그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타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나 정부의 뭐 통일부 입장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입장 때문에 사실 저는 ETF 결론을 냈다 치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또 국제사회에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평창의 평창을 잘 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한반도의 지금 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차치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로 하겠다는 것 자체는 보면 북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현상을 이제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어떤 현상을 위태롭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을 그냥 좀 위기를 넘겨보자 이런 쪽으로만.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있는 5호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주요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을 전부 뒤집어버릴 기세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의 재협상을 시사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종 의원, 네. 이런 적이 있나 싶은데 네. 정말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 보수 정권이 했던 그런 이른바 적폐를 전부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와 관련된 정책, 국내에서 어떤 입힌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권이 바뀌어지면 다시 뭐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외국과의 협정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 나라가 보면 사실 이런 외교 문서 같은 경우는 한 30년 뒤에나 이제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외교라는 것은 철저히 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협정이라는 게 완벽한 게 없죠. 왜냐하면 힘 약한 나라와 힘 강한 나라가 협정을 하는데 무슨 평등한 게 있겠습니까? 주고받는 것도 있는 다 거죠. 주고받는 것이 있고 또 이면적인 합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1965년대 한일협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면 뭔가 이면 거래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다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굴욕적인 거라 할 수 있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보고속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외교적 관계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다 국익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밀 유지가 어느 면에서는 좀 필요하고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TF를 설정을 해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했다. 더군다나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공개했다. 당연히 있죠. 그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거는 국제적 관례와는 전혀 떨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앞으로 한국 외교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위안부 문제가 또 논쟁이 되게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이야기인데 이 작년에 이제 초에 폐쇄가 됐잖아요. 어떤 점들이 새로 뭐 공개가 됐거나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절차적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위안부 문제와 이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또 정부 발표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조사 같은 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그 해법을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고노다마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일방적으로 검증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 사실은 중국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미국과도 좋지가 않고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외교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동맹을 만들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동맹들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외교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네. 자, 뭐 국내 정치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조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외교안보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을 실수를 드러낸다 이런 지적을 나오거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됐다. 뭔가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죠? 그 디플로맷지가 내놓은 것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풍자였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레니니스트 이렇게 레닌상을 줬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상을 당 강령에 입력했다 그런 것을 풍자한 거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근무하는 상 뭐 이런 상을 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콘텐츠를 보면은 사실 한국 파트는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다만 타이틀이 밸런싱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밸런싱 외교가 아니라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라고 해야지 그게 한국이 이렇게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한다는 거고 한국이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미중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잠깐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해석했는지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보면 조국 수석이 그 낙태 문제 이제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교황의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 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그냥 끼워 넣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제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외신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예를 들어 뭐 만우절날이나 이런데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걸러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기사에 보면 뭔가 하여튼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외신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게 그거 판단 못해서 그 국제부장직을 사퇴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청와대라는 데가 했는데 해법은 결국에는 뭐 준수 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을 참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국제 제재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김동욱 변호사, 이게 적폐청산 TF를 각 부처에 설치를 해서 그 적폐청산 TF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입을 통해서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례적인 모습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했던 일을 그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 조사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당보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부처에서는 외부의 전문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적인 제언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충분한 추기 과정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각 부처에 지금 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신범철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을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된 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교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제언이라든가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TF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 외교문서 1차부터 14차까지 관련된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라든가 신뢰라든가 외교에 가지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중되기 때문에 합의 문서와 관련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 일본 가해자인 일본도 이미 공개한 전례가 있고 심지어는 합의된 내용을
군부가 이야기했다, 군부가 개입했다라고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연도 2016년 3월에 유엔에 가서는 네. 그런 군부에 개입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라고 부인까지 한 상황에서 이 피해자인 우리가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좀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정부는 그 개성공단 폐쇄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했다고 비판을 했고 또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한 그 과정에 개입한 전 정권의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는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위안부 합의와 또 개성공단 문제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개성공단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